그렇게 낮지는 않은데 아마 익숙한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조에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그 중간고사를 딱 봤을 때 어떤 문제집, 그러니까 유형서를 봤을 때 어떤 문제집에도 있겠다 싶은 문제가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조금 심화돼서 하나의 개념을 안다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들이 아닌 것들이 한 35%. 그 다음에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 딱 봐서 한 번에 내가 이거 문제를 그 전에 사전에 접하지 못했으면 시간 내에 풀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한 1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거의 많이 나왔어요. 제가 이렇게 작게 한 이유가 여기 잘 안 보이는데 거기도 보이나요? 왜 그러냐면 이쪽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시험지거든요. 이 시험지 이 문제 4개가 다 그냥 부교재에서 그냥 똑같이 나왔어요. 보시면 숫자랑 거의 바뀌어서 나온 수준이고 키워드 아예 똑같고 그 다음에 이런 그냥 숫자들 있죠. 그런 것만 바뀌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부교재를 그냥 여러 번 풀었어도 그냥 쉽게 풀 수 있었고 뭐 변형 문제를 조금 풀어봤다 하면은 더 빠르게 풀 수 있었겠죠. 근데 이거는 딱히 막 변형을 하거나 한번 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봐서 그냥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여기가 지금 7번부터 10번까지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는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한 1분 정도 자꾸 풀었어야 되고 이쪽도 2분 이내로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2번도 그냥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봤으면 조금 어려웠을 법한데 이것도 지금 보면은 이게 오른쪽이 시험 문제고 왼쪽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보면은 정말 그냥 아예 똑같죠. 네. 선지 자체도 똑같고 그냥 이 숫자만 달라서 써야 하는 그 키워드들이 그냥 아예 같은 문제들이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쉽다고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부교재만 열심히 풀었어도 제가 봤을 때 한 70점 이상 나왔을 텐데 아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는 문제여도 실수가 있었거나 아니면 시간이 모자랐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들이 완전히 쉬운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으면 그 시간에 풀기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교재에 비슷하게 이 모양이 있긴 한데 아예 같은 문제는 부교재에 제가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이게 서다편 6번 마지막 문제는 기억나요?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유명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다 하더라도 이게 선생님들도 내시는 게 문제집을 참고하거나 아니면 근처에 학교에 있는 내신 문제들을 다 참고하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문제들이 있다 하면 우리만 못 푸는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못 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그냥 시험장에서 딱 봤을 때 내가 이거는 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그냥 확실하게 포기하는 게 낫고요. 이렇게 지금 이 문제가 저희가 100TM에서 수학이 N제가 있어요. 주변 학교들 그 기출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뽑아가지고 이거는 10회 분량 정도로 만든 그 문제집이 있는데 이게 지금 오른쪽 게 저희 책이고요. 왼쪽 게 이건 기출이에요. 이걸 보시면 이게 언제 거였냐면 2019년도 진과안에서 낸 문제가 그냥 똑같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문제 자체가 유명했었어요. 그런 문제들이 몇 개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왼쪽 게 저희 100회 이거 은평에서 그냥 그대로 2021년에 낸 거를 똑같이 했어요. 문제를 보시면 그냥 진짜 똑같아요. x는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여기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가진다. fx의 그래프랑 직선 y는 cx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가나 선지가 아예 똑같아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여기 지금 어디만 조금 다르냐면 이쪽 부분이죠. 여기 b에 관한 식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미리 풀어봤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접근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수학을 이제 시험을 볼 때 가장 접근을 잘못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시험 문제를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 뭔가 타고났다거나 이런 애들은 그게 말이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문제를 많이 접해보고 그걸 많이 반복해서 그 문제 자체를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 문제를 외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학습이 되어야지만 그 수학적 역량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계속 파고든다고 해서 그 개념으로 갑자기 그 사고가 확장이 돼서 문제가 확 풀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접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확실하게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틀렸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이 알려주거나 답지를 보겠죠? 그럼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풀면 당연히 풀려요. 왜냐면 방금 설명을 들었고 방금 답지를 봤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한 3일 있다 다시 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좀 양호한 애는 내가 이거 풀었었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하고 정말 심한 애들은 이거 자기가 푸는 문제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꾸 내가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학적으로 본인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그냥 관심이 있거나. 근데 해보려고 하는 아이들도 그 접근법이 저는 사실은 수학도 조금은 어느 정도 기억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접근을 해서 조금 본인 그 수학적인 사고력이 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학습할 때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문제를 조금 반복해서 풀고 그거에 대해서 변형이 조금씩 돼가는 문제들을 조금 영역을 넓혀가지고 공부를 해야 해요. 내신 같은 경우는 특히 범위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범위가 작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100분 주잖아요. 30문제. 왜 그러냐면 범위도 많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제 정말 똑같은 문제를 시중에 접해보지 않은 문제들이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고 내신은 어디선가 봤던 문제들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내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이제 틀린 문제를 다시 푸셔야 돼요. 그리고 오답의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아들이 이거 왜 틀렸니? 그러면 실수로요. 그럼 어떤 실수? 도대체 무슨 실수? 이거를 좀 본인이 공부를 할 때 이제 옆에서 저도 보면 이제 계속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본인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실수 어떤 실수? 계산 실수? 아니면 개념을 잘 몰랐어? 아니면 이걸 써야 되는데 다른 걸 썼니? 그래서 문제가 돌아갔니?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분석을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뭐 제 수업을 듣던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던 혼자 하던 지금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데 애들이 생각보다 쉽게 흘러보내는 게 오답 정리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확실하게 해도 그러니까 봤던 문제잖아요. 비교제 있는 거. 다 봤던 문제인데 이제 다 풀렸어요? 아니요. 저 친구도 학생인 것 같은데 봤던 문제인데 풀렸나요? 아니요. 그럼 혹시 내가 그 시험 문제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그 전에 혼자 풀었을 때 틀렸었어요? 맞았었어요? 네? 맞은 그 틀린 것도 있고 틀린 걸 또 틀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문제들은 사실은 시험장 가기 전에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심장 되게 깊숙한 곳에는 알고 있지만 이제 그 귀찮은 거죠. 또 다시 한번 보기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제일 또 이제 안타까운 게 이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본다고 될까요? 그럼 그 전부터 계속 보는 걸 안에서 미뤄왔기 때문에 그게 쌓인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접했던 문제들을 좀 많이 반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문제에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들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들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운인 거죠. 내가 그 전에 접해봤는지 안 접해봤는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중요하다 여겨지고 내는 문제들은 다른 선생님들도 봤을 때 그게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게 이제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어느 정도는 유명한 문제들이다라는 그런 접근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사전에 접해봤던 문제들을 시험장 내에서 빠르게 그리고 풀 수 있는 걸 골라서 시간 내에 푼다.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시간 관리도 잘 안 돼요,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저희 학원에서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엔제가 한 회 분량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1시간을 자꾸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게 시간 내에 그걸 다 풀자가 아니에요. 이제 많이 문제를 풀어봐야 각이 나오거든요. 아, 이거 내가 해서 남은 시간 내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겠다. 내가 각을 제대로 사실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답을 다 하기는 하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많이 안 풀어본 애들은 그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시간을 5분, 10분 쓰다 보면 정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뒤에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수두룩하게 많은데 그 앞에서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점수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점수의 최고의 점수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이야기해요.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러니까 모자른 시간 내에서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를 골라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연습으로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이제 캐치를 하셔야 돼. 내 능력 아닌지 내 능력 인지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었는지 안 풀어봤었는지 해서 시간을 좀 관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거는 연습밖에 없어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각이
제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연습을 친구들이 많이 좀 안 하죠. 근데 이것도 뭐 계속 새로운 문제를 푸느냐 그건 아니에요. 중요한 문제들은 계속 겹치거든요. 신기하게 계속 줍니다. 어쨌든 맞을 때까지 확실하게 오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재서 이제 몇 분 안에 내가 몇 문제를 푸는지 정도는 본인이 알고 있어야 돼요. 혹시 알고 있나요? 네. 뭐 예를 들어 내가 보고 있는 문제집이 셀이다. 그럼 셀을 이렇게 한쪽 두 쪽 있으면 이 두 쪽당 대부분 난 숙제할 때 몇 분 정도 걸리더라. 알아요? 한 장은 뭐? 네, 한 장 한 장. 한 40분. 40분. 진짜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시간을 좀 줄이는 게 포인트이긴 하겠네요. 네. 그것도 반복하다 보면 줄어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은 일단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풀어요. 일단 쉬운 것도 이제 잘하는 애들도 쉬운 걸 안 시키지 않고 못하는 애들도 어려운 걸 안 시키지 않아요. 일단 초반에는 싹 다 똑같은 문제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질문이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학 때 대부분 아이들이 개념이 다 나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기억 안 난다 해도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뭔가 문제가 안 풀리면 내가 이거 개념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나 공부가 좀 덜 돼서 이 문제가 안 풀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 자체를 이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 습득이 아니라 개념만 자꾸 붙잡고 내가 이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물어보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다. 이런 유형이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다를 익혀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어쨌든 그래서 질문이 자유로워요. 그다음에 시간 관리 연습 아까 NJ 시간 제고 푼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이들이 내가 이 시간 안에는 이런 문제들을 몇 문제 풀 수 있겠다 정도의 각이 나오고 이제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는 다 똑같은 문제를 주는데요. 이제 시험 되기 바로 직전에는 이제 학생에게 맞춰진 문제를 학생별로 다 다르게 줍니다. 예를 들어 부교재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 문제, 변형 문제를 준다거나 부교재가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이제 심화가 또 어느 정도 됐으니 정말 필러 문제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 친구는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쉬운 문제에서 실수가 없게 이제 연습을 해야 한다. 그럼 이제 쉬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고 시간 내고 풀게 하죠. 그래서 대충 이제 학생들마다 다 포인트가 달라요. 점수가 안 나오는 포인트, 점수가 잘 나오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10명 내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맞춰진 문제를 제공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요?